이제 끝이야.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민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치매라고?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민경채, 뒤에서 비웃었던 오자경, 유산 상속을 노렸던 첫째 민지섭, 셋째 민수정까지. 혈육이라 믿었던 이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봤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백설의, 아니 정루시아만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두식이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 집에서 밥 처먹고 내 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 날 그렇게 취급해. 이제 필요 없어. 내 집은 이 사람한테 양도할 거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특히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죠. 과연 민두식은 배신한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루시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그 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두식은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건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치매 연기였습니다.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자신을 지키고 누가 버리는지 똑똑히 보려 했던 거죠. 결과는 참혹했어요. 첫째 민지섭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언장부터 찾아 헤맸어요.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동생들보다 더 받을 방법은 없는지 온 집안을 뒤져댔죠. 평소 무능하다고 무시받던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번 기회에 한몫 단단히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아내 오자경과 함께 밤마다 상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요. 둘째 민경채는 더욱 교활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요양원 입원을 추진했거든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두식은 알고 있었어요. 딸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건 걱정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말입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손에 넣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 자리가 그렇게 탐났나. 셋째 민수정의 본색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난 또 언니가 가족도 집 밖으로 내몰고 그새 아버지 어떻게 한 줄 알고. 언니가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벼르는 거 아세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럼 회장 자리를 그 여우한테 뺏기게 되니까 참는 거예요.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저도 아버지한테 유감 많다고요. 민수정은 아버지가 치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 속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거예요. 언니 민경채에 대한 원망도, 백설이에 대한 질투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까지 모조리 털어놨죠. 하지만 민두식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두식은 민수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렇게 유감이 많으면 네 언니랑 손잡고 요양원에 쳐넣지. 왜? 순간 민수정은 얼어붙었어요. 치매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와 당황스러움이란.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두식의 차가운 눈빛이 민수정의 변명을 모두 잠재워버렸거든요. 오자경은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자 얼굴에 웃음이 번졌거든요. 이제 남편인 민지섭이 상속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며 손뼉까지 쳤죠. 사채업자 딸다운 계산이었습니다. 돈 냄새만 맡으면 눈이 뒤집히는 것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실장이었어요. 십수년간 충성스럽다고 믿었던 그가 민경채 편에 서서 요양원 입원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민두식이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 2명만은 달랐어요. 백설이와 민세리였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이 아무리 이상하게 굴어도 끝까지 곁을 지켰어요. 진짜 아내처럼, 진짜 보호자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민세리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었어요. 이 둘만이 진짜구나. 민두식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명해졌으니까요. 배신자들을 가만 놔둘 순 없었습니다. 배신자들을 가만 놔둘 순 없었던 민두식은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었습니다. 과연 백설이와 민세리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이들도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두식은 백설이를 조용히 불렀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나간 틈을 타서 말이죠. 루시아, 잠깐 이리 와봐. 백설이가 다가오자 민두식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자네 정말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백설이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회장님께서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자네한테 민강 유통을 맡긴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겠나? 순간 백설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런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욕심은 정말 없습니다. 민두식은 백설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눈빛에서 탐욕이나 계산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게 진짜 같았어요. 좋아. 그럼 자네가 한번 맡아봐. 한편 민세리를 볼 때마다 민두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다며 매일 곁을 지켜주고 다른 가족들이 요양원 얘기를 할 때도 혼자서만 반대했죠. 아버지는 집에 계셔야 해. 왜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민세리의 눈물을 볼 때마다 민두식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사실 자신의 손녀였거든요. 민경채가 어릴 때 사고친 아이였죠. 하지만 민경채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호적에 등록해서 딸로 키웠던 거예요. 이 아이는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민두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짜 친딸인 민경채는 자신을 요양원에 쳐넣으려 하는데 손녀인 민세리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혈연이 가까울수록 배신이 더 깊었고 혈연이 한 달이 떨어져 있는 아이가 오히려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경채, 너는 정말. 민두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경채가 자신의 엄마라는 걸 민세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걱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민세리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비록 혈연 관계는 복잡하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딸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소중하구나. 이제 민두식의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어요. 백설이와 민세리, 이 둘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야 할 쓰레기들이었어요. 이미 가족들 앞에서 치매 연기를 폭로한 뒤 그날 밤 민두식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에게 말이죠. 이제 끝났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치매 연기 말이야. 오늘 가족들한테 다 털어놨어. 이제 정상 진단서로 바꿔놔.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럼 이제 가짜 서류들은 모두 폐기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런데 혹시 민경채 그년이 자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그게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요. 진단 확정을 빨리 해달라고, 요양원 서류도 서둘러 준비하라고. 민두식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그년이 또 연락 올 텐데 그때는 사실대로 말해줘. 다 내 짓이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민두식은 전화를 끊고 싱글거렸어요. 내일 민경채가 의사한테 가서 진실을 듣게 되면 얼마나 당황할지 벌써 기대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경채는 다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두식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일시적인 증상 호전인 건 아닌지 의사에게 확인해 봐야 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치매 진단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해졌다고 하는데.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경채 사장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가요? 빨리 말해봐요.
치매 진단서. 그건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였어요.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가족들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치매 연기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경채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놀아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네. 회장님은 처음부터 멀쩡하셨어요.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민경채의 눈에서 절망이 흘러나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민두식이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연기였어. 가족들을 시험해 본 거지. 결과는 참담하더군.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느껴졌죠.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자식들이 아비를 우습게 봤으니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단서는 폐기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곧 큰일이 벌어질 테니까. 민두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얕봤던 가족들에게 진짜 민두식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민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곧바로 민강유통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치매 연기 폭로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회사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강유통 대표실에서 김선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믿음직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민경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치매로 우리 형제들을 시험했어. 망령이 났어. 그러지 않고야 저럴 수가 없지. 뭐라고요? 시험이라니. 김선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멀쩡했다는 거야. 우리를 모두 우롱한 거라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깨달으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김선재는 동조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너무 심하시네요. 사장님을 그렇게까지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아버지가 백설이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했다는 거야. 뭐요? 그럼 사장님은? 김선재는 충격받은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생각도 없었고요. 어쩔 겁니까? 물러나실 겁니까? 물러나? 내가 왜 물러나야 해? 당장 임원진들 모두 불러.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어.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선재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30분 후 민강유통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죠. 백설이에게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소문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민경채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호통쳤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소문에 휘둘려서.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영업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후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계 구조? 내가 여전히 사장이야. 하지만 또 다른 임원이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백설이 씨를 지명하셨다고.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여자한테 사장 자리 넘겨주는 게 말이 돼? 민경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수십 년간 일궈온 자리를 갑작스럽게 나타난 계모에게 빼앗긴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가 뭘 안다고? 회사 경영이 장난이야? 김선재가 민경채를 지지하는 척하며 나섰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설이 씨가 경영 경험이 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맡는다는 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경채와 백설이가 서로 싸우는 동안 자신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마케팅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하지만 회장님의 결정이시라면. 회장님 결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해. 이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야. 민경채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비판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김선재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민경채가 회장님과 완전히 틀어지면 그때가 내 기회야. 재무본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회장님 결정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민강유통에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김선재가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어요. 잠깐 모두들 진정합시다. 사장님은 단지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김선재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민경채를 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거였죠. 사장님, 우선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저와 따로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자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제가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 편이라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김선재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민경채도 백설이도. 결국은 내가 이용할 말일 뿐이야. 민두식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민지섭과 오자경 부부, 민수정, 그리고 공 실장이 민 회장의 호출을 받고 대기 중이 있었거든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민지섭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경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저 여자를 앉힌다는 거야? 오자경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다 쫓겨나는 건 아니겠지? 민수정은 아예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유감이 많다고 말했던 게 계속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정말 끝난 것 같아. 공 실장은 평소보다 더욱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십수년간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민경채 편에 섰던 게 들켰으니까요. 주둥이. 이번엔 정말 큰일 났구만. 그때 백설이와 민두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백설이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민두식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민두식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민두식은 가족들을 한 명씩 쏘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 집에서 밥 처먹고 내 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 날 그렇게 취급해. 이제 필요 없어. 내 집은 이 사람한테 양도할 거니까. 민지섭과 민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자경은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고 있었고 공 실장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민지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두식은 단칼에 잘랐어요.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해? 민두식은 백설의 쪽으로 몸을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루시아한테 맡길 거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집안 재산뿐 아니라 민강유통까지 백설이에게 넘긴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수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나?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치매 걸린 아비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하고 뒤에서 비웃고 유산이나 노리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야? 오자경이 황급히 나섰어요. 아버님,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회장님 걱정해서. 걱정?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손뼉치며 좋아했던 게 걱정이야? 오자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랬던 모습이 다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두식은 이어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미 회사에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루시아가 새로운 후계자라는 걸 말이야.
민지섭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경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채도 마찬가지야. 나를 배신한 자식한테 뭘 더 줄 게 있나? 백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회장님,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두식은 단호했어요. 준비는 내가 시켜줄 거야. 자네만이 진짜 나를 걱정해줬으니까.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공 실장, 너도 마찬가지야. 10수년간 내 옆에 있으면서 경채 편에 섰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은 루시아야. 그리고 민강유통의 새로운 대표도 루시아가 될 거야. 이에 있으면 당장 나가. 모든 가족들이 절망에 빠진 채로 민두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민지섭의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민두식의 폭탄 선언이 끝난 직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채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거였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경채는 거실로 뛰어들어 오자마자 소리쳤어요. 가족들이 모두 절망에 빠진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를 저 여자한테 넘긴다고요? 민두식은 딸의 반항적인 태도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회사니까. 이제 아버지의 회사가 아니에요. 오빠도 수정이도 함께 피와 땀으로 일궈온 회사라고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만 없었거든요. 피와 땀. 그런 걸로 아비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나? 그건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회사가 나보다 중요해. 순간 민경채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에게는 회사가 아버지보다 중요했거든요. 민두식은 딸의 침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을 배신한 거라는 걸 말이죠. 대답이 없구나. 그게 내 진심이지. 민두식은 벌떡 일어나서 민경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딸의 뺨을 힘껏 내려쳤어요. 아버지. 민경채, 넌 오늘부로 민강유통에서 해고야.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해고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해고라니. 제가 사장인데 어떡해. 내가 회장이야. 사장 따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민두식은 이어서 다른 가족들도 쏘아봤어요. 민수정, 너도 마찬가지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저는 변명 듣기 싫어. 민지섭, 오자경 너희도 나가. 민지섭이 벌벌 떨며 애원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내가 왜 배신자들을 용서해야 해? 민두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민경채는 절망에 빠진 채로 백설이를 노려봤어요.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다 전현 때문이야.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라고. 민경채는 백설이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민두식이 재빨리 백설이 앞을 막아섰죠. 감히 루시아한테 손 떼려고 해? 저 여자가 뭔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민경채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두식은 더욱 차갑게 대응했죠. 루시아는 너희들과 달라. 진짜로 나를 걱정해줬거든.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도 분명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요. 민경채가 백설이를 향해 다시 달려들려 하자 민두식이 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만해. 루시아한테 함부로 하면 나도 가만 안 둬. 백설이는 민두식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어요. 민두식이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아요. 경채 씨도 화가 나실 만해요. 백설이의 이런 모습이 민두식에게는 더욱 착하게 보였어요.
루시야, 내가 너무 착해. 이런 것들한테 그럴 필요 없어. 민경채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백설이를 더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저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민두식의 차가운 대답에 민경채는 주저앉았어요.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모두 나가.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민두식의 최후 통첩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진 채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민경채는 마지막까지 백설이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나갔죠. 백설이는 조용히 민두식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민두식의 말에 백설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백설이의 마음속 독백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집에서 쫓겨난 민경채는 호텔방에서 밤새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거든요. 전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경채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고 있었죠. 백설이를 없애버려야 해. 그래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민경채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백설의 그년을 처리해야 해. 영원히 말이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모든 걸 잃은 지금 복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회차에서는 과연 민경채가 어떤 무서운 계획을 세울까요? 백설이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위기가 닥치는 걸까요? 그리고 민두식은 딸의 위험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